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눈빛을 가진 그 아이가 오늘도 어디선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민수 씨 가족에게 초코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아직 손바닥만 했던 그 작은 생명체가 집에 왔을 때부터 초코는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아침마다 민수 씨를 깨우던 그 따뜻한 혀의 감촉, 퇴근길에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던 그 모습,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웃음소리 같은 짖음까지도요. 그런데 작년 11월 15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초코도 늘 그랬듯이 함께 따라 나섰죠. 리드줄을 매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소리가 났고 놀란 초코가 리드줄을 끊고 달려나갔습니다. 초코야, 초코야. 민수 씨의 절규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갈색 털의 작은 믹스견입니다. 목에 파란색 목걸이를 했어요. 제발 봐주세요. 전화기는 24시간 켜두었고 작은 소음에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날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리드줄을 더 단단히 잡지 않았을까? 왜 그 순간 더 빨리 반응하지 못했을까? 자책과 후회가 민수 씨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반려동물 실종은 개인이 알아서 찾으셔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도 연락했지만 해당하는 개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 탐정까지 고용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피해갔습니다. 그냥 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개라고요? 7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그냥 개라고요?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제도의 한계였습니다. 사람이 실종되면 전국적으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반려동물이 실종되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됩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족의 일부인 반려동물의 실종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민수 씨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계속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온 가족이 나서서 동네를 뒤졌습니다.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초코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아빠, 초코 찾았어요? 라고 물었고 매번 고개를 젓는 아빠의 표정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격담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런 개를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개를 봤는데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달려가 보면 다른 개였거나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속도로 옆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개가 있는데 사진을 보니 찾으시는 개와 비슷해 보여요. 민수 씨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초코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 개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그 가족은 이 개를 찾고 있을까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5개월, 6개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됐잖아. 새로운 개를 키우는 게 어때? 하지만 민수 씨 가족에게는 새로운 개를 키운다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코는 여전히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개를 키운다는 것은 초코를 포기하는 일 같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실종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이크로칩 의무화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전국적인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도 연결되지 않는 정보들, 각기 다른 지자체의 서로 다른 시스템들. 더 화가 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돈 있으면 또 사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인식이 바로 이런 비극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8개월이 지났을 때쯤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이름의 단체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수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실종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영영 찾지 못합니다. 어떤 개들은 유기견으로 분류되어 보호소에 보내지지만 주인이 찾지 못하면 안락사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개들은 개농장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개들은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민수 씨와 같은 모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던 개를 잃고 아직도 찾고 있는 할머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키워온 개를 잃고 우울증에 걸린 젊은 엄마, 마지막 가족이었던 개를 잃고 혼자가 된 독거노인. 이들의 아픔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초코를 찾지는 못했지만 민수 씨 가족에게는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실종 반려동물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시민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마이크로칩 의무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꿈을 꿉니다. 초코가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요. 문을 긁는 소리에 깨서 밖으로 뛰어나가 보면 아무도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도 민수 씨 가족은 초코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초코에 대한 배신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혹시라도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은 정말 그냥 동물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의 일부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사라진다면 사회가 그냥 동물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실종 반려동물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칩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초코는 아직도 어디선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코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또 다른 초코가 집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둘 건가요? 민수 씨는 오늘도 초코의 사진이 든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1년이 넘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내 찾지 못한 반려견 초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